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calgary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지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TD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김보영님 모셨고요. 유학 후 이민 통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지금 현재 TD에서 퍼스널 뱅킹 관련해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은행에 관련된 점들, 또 뭐 취업에 관련된 점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TD 캐나다 트러스 지금은 캘거리 본사 지점에 있고요. 퍼스널 뱅커로 인베스팅이랑 모게지랑 리파이낸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영어 이름은 에나킴입니다. 한국 이름은 김보영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 자체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또 취업을 했을 때 장점 이런 것도 좀 한번 물어보고 싶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캐나다에서 은행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맨 처음에 캐나다에 왔던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왔는지. 저는 한국 학년으로 고1 때 여름에 처음 캐나다에 왔고요. 전 사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여기 이미 계셔가지고 올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왔던 것 같아요. 오게 됐던 계기는 제가 중학교 때 국제학교를 다녔어서 좀 약간 교육 시스템이 좀 캐나다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좀 뭔가 중학교랑 다르게 약간 교육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있는 캐나다에 한번 가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결정하게 돼서 제 결정으로 온 게 좀 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왔을 때 네. 약간 뭐 문화적 차이라든가 네. 또는 학업을 쫓아가는데 어려웠다든가 뭐 특별히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거 좀 있을까요? 일단 문화적 차이는 처음에 좀 되게 의아했던 게, 한국은 보면 담임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이 약간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서 뭐 상담을 해야 된다, 뭐 이거를 해야 된다 다 이렇게 알려주는 편이면, 여기는 홈런 선생님이 있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많이 보진 않고 오히려 이제 교감 선생님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고는 알려주고 어나운스먼트를 주긴 주지만 데려와서 막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다 해야 되고 필요한 건 더 먼저 가서 물어봐야 되는 좀 그런 게 문화적 차이가 있었고요. 학업적 차이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어가. 네. 국제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네. 책을 읽고 막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은 비슷했는데, 근데 여긴 점수를 매길 때 에세이를 쓰고 막 그게 너무 크니까 그게 가장 아무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유학생들 볼 때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표 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맞아요. 경우는 10학년 때 벌써 내가 어느 분야로 가겠다 전공을 정해놓고 필요한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요즘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진짜 스케줄이 참 어렵죠, 짜기가. 그렇지.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기 학생들 관리를 했었잖아요. 아마 학생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저희가 다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그 스케줄 그거 하려고 저는 저 혼자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제가 막 가가지고 설명해주고 막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짜야 되고 뭘 해야겠고, 물론 도움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막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참고로 애나님은 학교 졸업하고 저희 SOS에서 조교학팀에서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상담해주고 다 짜주고 학업 상담해주고, 그게 진짜 한국은 좀 당연한 건데 여기는 그게 부모님들이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들이 영어가 힘드시면은 네. 보통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를 갈 때 네. 어떤 기준에서 전공을 선택했는지, 학교를 선택했는지? 뭘 잘하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는 아는데 이걸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원장님이 이제 한번 비즈니스는 어떠냐, 이제 좀 넓고 분야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도 영주권 따는 것도 그랬을 때 되게 비전이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비즈니스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죠. 자, 그럼 이제 학교 스테이트 네. 나왔는데 여기서 성적도 좋았고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컬리지 폴리테크닉 레벨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학교 다녔을 때 느꼈던 점, 또 선택하고 나서 좀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런 점이 장점이 됐더라, 뭐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선 그 스테이트 비즈니스를 부전공을 2학년 선택을 하죠. 2학년 때 했을 때 어카운팅이랑 파이낸스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파이낸스로 전공을 이제 했는데, 마지막 때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코र्스가 있습니다.
자격증 이름이 이픽이에요. 그 이픽은 뮤추얼펀드 딜링을 하시려면 그 자격증이 딱 필요한데요. 코스를 혼자 공부하려면 조금 아마 힘들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근데 그 한 학기 동안 그거를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 선생님이 도와주고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아예 그 자격증 시험을 보니까 그건 정말 도움이 크게 됐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정말 실질적인 거를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뭐 이메일을 쓴다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네.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나 이스테이 플래닝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그런 걸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그 단어를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은행에 당연히 네. 취업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도 더 따로 높은 따야 자리를 돼요. 가기 위해서 네, 계속 네.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것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력서 보통 가지고 네.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졸업하고 네. 나서 이제 회사 취업을 준비할 때 팁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력서라는 부분. 처음에 이력서를 써가지고 텔러를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텔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연락이 네.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 이픽을 이게 등록을 안 하면 없어져요. 다시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땄죠. 다시 따서 이제 이력서에 그거를 넣고 했더니 이제 그게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 따고 그래도 인터뷰 몇 번 많이 봤었고요. 특히 이력서 할 때는 일단 만약에 거기 요구하는 자격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있어도 뭐 상관없다라고 나와 있어도 그냥 그런 것들은 이미 해두거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력서 작성할 때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한 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짧게 이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좋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것도 네. 있지만 아름아름 이게 인맥을 통해서 맞아요. 가는 게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또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해요. 한국도 아마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세이트에 가시면은 이벤트가 진짜 많아요. 거기 막 페어도 가서 막 설명도 하고 설명 듣고 관심 있다고 레주메도 넣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교수나 아니면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께 네트워킹 통해서 나 여기 이번에 취업했어. 관심 있으면 너도 한번 지원해 볼래? 이런 식도 되게 많은데 그런 면으로는 되게 장점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석적으로 유학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영주권 받고 먼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은 선배로서 조금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선택하고 하실 때도 이렇게 조언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여기가 전망이 좋아요, 여기가 뭐가 좋아요, 취업이 좋아요를 그거를 말하기에는 여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정말 그 현지 학원이랑 한국에 있는 유학원은 좀 차이가 커요. 여기 이렇게 일하신 분들은 여기서 오래도 사신 분들이고 여기서 학교 다녀봤고 다른 데도 일도 해보셨고 아무래도 여기 현지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고 상황을 더 잘 알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약간 나이가 30대 넘어가시면서 사회생활을 한국에서 해보신 분들은 네. 본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에 맞다 아니다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전공 추천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20대 초반 친구들. 맞아요. 사회생활 안 해보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다니는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전공을 선택하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먼저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나 와서 좀 겪어보고 와보면 현실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영주권을 목적으로 많이들 오시니까 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은 유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주권을 하겠다.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나 뭐 LMI를 통해서 취업하고 이민하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두 개의 옵션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본인 같으면? 저는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전공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맞는 곳을 취업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배운 것도 정말 많았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데도 되게 크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이제 네트워킹도 그렇고 실적으로 업무를 배운 것도 그렇고 이런 자격증을 따는 부분도 그렇고 그 저는 만약에 다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저는 학교를 가서 이제 영주권 준비하는 동안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교를 가서 이제 영주권을 따는 거를 좀 다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승진이나 아니면 기회가 오는 것도 좀 다르긴 하겠죠. 여기 학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크고 여기에도 문화에 적응하는데도 저는 세이트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는 거의 적응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세이트 가서는 진짜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게 진짜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로. 이제 이렇게 저희 TD 캐나다 트러스트라는 애나님 모시고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캐나다 정착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은행 전문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